여러분, 전세상이 당할까 두려우시죠? 전세상이 안 당하시려면 네 가지만 체크하셔도 절대 전세상이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쉽게 알려주는 광명리 호박TV 이수장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의 경우 전세를 얻으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다가구를 구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대출을 활용해 갭 투자를 하면서 깡통 전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전세 사기를 당하는 유형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깡통 전세인데요.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 가격이 치솟아 매매 가격보다 높은 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경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매매를 하거나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경매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 전세금보다 대출금이 많다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덜하지만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빌라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깡통 전세에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시려는 집의 매매 시세를 정확히 알아보고 전세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는데 매매 시세를 왜 알아야 하느냐고 하실 텐데 바로 깡통 전세를 들어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깡통 전세라는 것은 전세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세금과 이 집의 대출금의 합이 매매가의 80%를 넘어간다면 깡통 전세의 위험이 높습니다. 만약 이 집에 잘못되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안전하게 전세금을 이렇게 회수하셔야 하는데 한 번 유찰될 것을 감안하였을 때 안전하게 전세금을 회수하시려면 그래도 매매가의 80%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 전세를 얻으셔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의 경우 여러 집에 세입자가 있는데 계약 전 꼭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과 대출금의 합이 실거래 매매 시세가의 80%를 넘지 말아야 안전합니다. 시세를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 중요한데요.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다세대 빌라의 경우 위치, 연식, 평수와 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 시세 파악이 어려운데요. 다세대 빌라의 경우 국토부 실거래가, 온나라 지도의 실거래가를 해당 주택 주변의 매매 실거래가를 약 한 10개 정도 보고 평균하시면 대략적인 시세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다세대와 다가구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주인이 많은 구분 건축물인지, 주인이 한 명인 단독 건물인지 등기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1층에 상가가 있다면 대부분 다가구일 겁니다. 어렵고 힘들게 집을 보러 다니시다가 집이 마음에 든다면 계약을 진행하실 텐데요.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도장 찍기 바로 전에 컴퓨터에서 이제 막 출력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사기수법이 조직화되어져 있어 절대로 계약 전 이미 출력되어져 있는 등기부를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도장 찍기 전 등기부에 대출금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 대장의 경우는 위반 건축물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중대한 구조상 위반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 건물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도 낙찰도 잘 되지 않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이 두 가지 서류를 도장 찍기 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임대인과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해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니시라면 꼭 임대인 본인과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 중에 특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된 사항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구두로 이루어진 협의 사항의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계약이 어렵다면 반드시 사소한 부분이라도 특약에 기재를 하시고
대리인과 임대인의 신분 확인과 이임 여부를 하시고 영상통화라도 하셔 필요하다면 통화 내역을 녹음하여 두어 분쟁을 없애셔야 합니다. 네 번째, 계약 후 바로 꼭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시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우선 변제권이 생겨 전세금을 배당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만일에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 전세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실 수 있으신데요. 만약 전입신고만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시면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 변제권이 없어 배당을 받으실 수 없으셔서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전입신고는 하시는데 바쁘신 경우 확정일자를 다음에 받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바쁘시다는 이유로 잠깐 미루는 사이에 전세금을 심하게는 7억, 8억까지도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의 조건은 거주와 전입신고이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으실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아무리 바쁘셔도 전입신고하실 때 꼭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우선 변제권까지 만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꼭 받아 놓으셔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받은 날 자정부터 우선 변제권이 있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일 내로 다시 등기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확인 시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가 전입과 확정일자보다 앞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좋은 집을 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좋은 집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는 좋은 집 안전하게 구하실 수 있도록 이 소장 꾸준히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